안녕하세요. 메리츠아재 최진호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너무 좋은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조금 개정을 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경찰 조사를 포함해서 보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특약을 조금 출시를 하게 됐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중상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도 변호사를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약관을 개정했고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 특히 경찰 조사 포함하고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점은 어디냐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고가 세 가지가 큰 사고들이 있죠. 사망 사고가 있고 중과실 사고가 있고 중상해 사고가 있는데요. 기존의 약관에서는 보장하고 있는 게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또는 내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중상해 사고 부분이 보장을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확장해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자, 타사도 마찬가지로 약관에는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에 경찰 조사 때부터 보장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조건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불송치된 경우라고 하면서 어떤 때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라고 하고 있고 또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찰 조사 때 변호사 선임하고 싶으면 어떤 사고가 성립이 해야 된다?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사망사고 때만 가능하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메디시 약관을 가입하신 분들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 중상이라는 영역이 이제 새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중상이라는 영역은 뭔가? 자, 여기에도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상대방이 상당히 많이 다쳐가지고요. 이제 장애를 좀 남기는 경우가 주로 이제 중상의 영역에 해당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사고의 종류가 이제 좀 다른 거죠. 자, 중과실 교통사고가 있고 중상의 사고가 있죠. 예.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음주, 뭐 횡단보도 사고, 과속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중상의 사고라고 하는 요런 애들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인데 상대방이 조금 많이 다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요. 일단 사고를 조금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고 계신 분인데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거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시죠. 즉, 내가 뭔가 잘못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신호에 따라서 잘 가고 있었는데 뛰어든 거죠. 상대방이. 자, 이 사고는요. 이 사고는 전동 킥보드가 이렇게 무단횡단에서 넘어오는데 미처 피할 틈이 없었던 거죠. 너무 빨리 일어난 사고죠. 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피할 수 있었을까? 자, 이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자, 횡단보도를 지나쳤죠? 그리고 사람이 보이시나요? 네, 우측에 사람이 보이세요. 여기 있죠. 네. 자, 이분이 뛰어듭니다. 네. 자, 이 사고를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 네. 자, 이러한 사고들이라는 거죠. 자, 내가 크게 잘못을 안 한 거예요. 네, 이런 속도 위반이라든지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이러한 사고가 아니다. 즉 나한테 중과실이 없었다. 근데 상대방이 조금 더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더 잘못했다라고 생각되는 사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일반 교통사고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일반 교통사고라고 하면 보통은 크게 안 다쳤을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를 냈지만 상대방이 되게 많이 다쳐버리는 이런 사고일 때 우리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우리 보험 약관에서 두 가지 형태가 있었잖아요. 경찰 조사에 보상을 받으려면 뭐가 있었어야 돼요? 중과실이 있거나 또는 사망사고이거나 요것만 보상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이면서 상대방이 많이 다쳤을 때는 또 보상이 어렵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또 다른 유형의 사고를 볼 건데 이건 기사로 나와 있어서 참 좋은 사례인데요.
이런 사고 되게 많거든요. 역과사고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술 드시고 도로에 막 저녁에 누워 계신 분들이 가끔 차에 깔려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운전자가 정말 보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이제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 사고를 입히게 되는 그런 사고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해자는 음주에 해당이 없다. 예. 그래서 요 30대 남자가 누워 있었다는 거잖아요, 도로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피하기 어려웠다는 거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요새 이제 배달부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사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좀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그래서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역주행해서 이렇게 오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예, 역주행해서 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요런 사고에서 마찬가지로 이 운전자들이 많이 다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에서 중상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겠구나. 즉, 나한테는 되게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바로 상대방이 되게 많이 다쳤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불안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법에서는 이 부분을 좀 보호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여기 나와 있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 피해자가 봐달라고 하면은, 용서하면, 예,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즉 기소할 수 없다. 예, 벌을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해지냐? 이제 합의가 되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즉, 합의만 되면은 벌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건, 즉 기소를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벌을 줄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합의에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사망 사고에 합의가 있을 거고 많이 다쳤을 때 이제 사고 합의가 있을 텐데 둘 중에 뭐가 더 어렵냐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이 중상해 사고가 상당히 합의가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일단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사망하면은 바로 그 사람의 이제 소득과 뭐 과실과 이런 것들을 산출하면은 굉장히 빨리 보험금이라든지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출될 수가 있거든요. 뭐 위자료도 판례가 다 나와 있고. 근데 중상해 같은 경우는 예후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일례로 이제 제 친구의 동생이 고등학교 때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택시가 불법 유턴을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는 제 친구 동생을 쳤어요. 근데 뇌를 크게 다쳐가지고요.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병원에서 누워 있는데 그게 벌써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19살이에요. 19살 때 평생 불구가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발생될 손해들이 어때요? 예측이 될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가 상당히 어렵겠죠. 근데 사실 좀 억울하기도 해요. 나는 크게 잘못을 안 했는데, 크게 잘못을 안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쨌든 해결을 해야만 내가 벌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상황에서 변호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타사하고 조금 약관상 비교를 해보자면, 자, 상대방이 무단횡단을 했어요. 근데 내 차에 치이게 된 거죠. 이거는 어떤 교통사고다? 일반 교통사고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내가 뭐 신호 위반을 한 거나 속도 위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불행하게도 많이 다쳤다는 거죠. 중상해를 입었다. 그랬을 때, 자, 메리츠 약관이라고 하면 그냥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바로 변호사를 쓰시면 된다. 예. 그리고 벌을 받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만 인정되면 중상해로 판단만 되면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자,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타사도 변호사 선임 비용 약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일단은 내 돈으로 부담을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꼭 벌을 받아야 돼요. 예. 약관상 그렇게 돼 있죠. 꼭 벌을 받아야만 보상이 나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 교통사고이기 때문이에요. 자, 일반 교통사고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정식 재판으로 가져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희한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변호사가 일을 되게 잘했어요. 변호사가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벌을 안 받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 희한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라고 하면은 이런 것 때문이죠. 일반 교통사고의 중상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그래서 메리츠로 하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합의도 하고 벌도 안 받고 변호사 비용도 메리츠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타사로 했을 때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합의가 만약에 잘 돼버리면, 잘 돼서 벌을 안 받으면 변호사 비용을 고객이 물어야 되는 희한한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메리츠의 중상해를 포함하고 있는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세대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1세대 변호사 선임 비용 약관 같은 경우는요, 올해부터도 보장 기준은 일반 교통사고부터 보상을 해줬어요. 근데 뭐가 성립이 되느냐? 정식 재판까지 가야지만 보상을 해줬던 거고요. 이제 2세대라고 부를게요. 원래 1.5세대가 있긴 있는데 2세대로 갔을 때 중과실 교통사고 보상을 해주는데, 불송치 이때 해준다는 거죠. 예, 경찰 조사 때부터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조건은 뭐냐?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사망사고일 때만 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큰 사고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였는데, 일반 교통사고의 중상의 사고,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의가 잘 돼가지고 벌칙을 받지 않아도, 벌금형이라든지 뭐 정식 재판과 징역이라는 이런 걸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냥 우리는 요것만 성립되면 된다. 중상에만 성립이 되면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사하고 좀 비교해보자면 이런 부분이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 중상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중상해 사고라는 건요, 누구나 일으킬 수 있는 사고거든요, 사실은. 뭐 밤길이라든지 비가 오고 있다든지 내가 정말 방어 운전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오토바이 운전자가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내 차에 와서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요. 아까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사고를 보면 그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 상대방이 많이 다쳤을 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약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심지어 보험료까지 저희가 좀 더 저렴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 운전자 보험을 고려하실 때 꼭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